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터펀치 플러스 지금 이렇게 긴급 소집이 됐습니다. 나바공전 털렸고 그리고 3일간의 기다림 끝에 결국 최종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32강에 올라가지를 못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축구판 전체가 거대한 폭풍 속에 휘말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좀 정신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이 탈락이 확정된 지가 이제 이틀째인데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채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흘러나왔는지, 그리고 화가 모두 나는데 그러면 이제 좀 우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끼리 좀 중지를 모아보기 위해서 장지현 해설위원 그리고 송윤주 해설위원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시다는 인사는 제가 잘 못하겠네요. 안녕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이 얘기가 나오면 화나죠. 화나죠. 그 생각하면 화나고 뭐 생각 안 하고 뭐. 근데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대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역대급이지. 32강 탈락하는 과정도 그렇지만은 32강 탈락하고 나서 경우의 수 때문에 9경기를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8경기째 결정이 난 거잖아요. 우즈벡이 지면서. 그러니까 그 순간 계속 되새김질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라고 하는 일방적인 입장문 발표가 나왔습니다. 녹화본. 그것도 녹화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표하고 나갈 때의 자세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물론 발표 도중에도 내용이라든가 태도는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32강을 봤는데 캐나다하고 남아공이 붙는 거예요. 나 그거 보니까 화가 나. 그거 보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남아공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그러니까. 아니었을까? 캐나다의 감독이 우리의 감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유니폼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던데. 거기 표를 미리 사놓으신 분들인가 분들. 보네. 난리도 아니었대요. 왜냐면은 우리가 A조 2위가 돼가지고 32강을 LA에서 붙을 거라고 생각해서 LA 교민들이 경기장 티켓을 대거 구매를 하셨고, 또 거기에 있는 코리아타운에서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된 거죠. 야,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나도 전방위적으로 타격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월드컵을 망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축구와 관련된 종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냥 축구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즌이 지금 또 되고 말았어요. 그냥 월드컵이 32강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월드컵은 어떻게 싸우느냐, 또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3차전 때 정말 투사처럼 싸웠거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라 붕대토온이든 뭐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단 말이에요. 이기든 지든. 그렇기 때문에 돌아왔을 때 그 월드컵에 영향을 받으면서 K리그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남아공한테 지고 나서 또 경우의 수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파 자체가 이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요소고요. 이것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스포츠적인 거나 아니면은 K리그 관련해서나 모든 게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감독은 그냥 경기 끝나자마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입장문 발표할 때는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사표 던지는 게 끝인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욱더 쌓여가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확실히 지거나 비판을 확실히 받으면 마침표가 찍어집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계속해서 비판의 여론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침표가 찍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판 듣기 싫어서 기자회견 때도 기자 질문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입국한다는데 입국할 때도 새벽에 입국하고 공식적인 해체도 안 하고 그런 모습 나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순환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항에 들어올 때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동 타격대가 한 100명 이렇게 네. 또 배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받고, 이제 새벽에 또 입국을 저희가 이 녹화를 하고 나서 아마도 업로드가 되기 이전에 입국을 다들 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이 문제는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사고 자체가 다들 멈춘 거 아닐까요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태극기를 달고 대표팀의 일원으로 지금 가면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할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과거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02 한일 월드컵 태극기 달고 뭐 성과를 내고 그러면은 병역 혜택이 주어졌고, 예? 뭐 아시안 게임 뭐 금메달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태극기를 달고 가는 거는 본인들 팀이 개인 팀도 아니고 개인 맞아요. 조직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판단해서 아 오늘 기자회견 안 하고 입장문만 발표하고 기자들과의 피드백 없이 난 할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모든 특히 월드컵 같은 큰 이벤트는 그렇거든요. 이건 의무적으로 기자회견은 대회가 끝나면 결산의 의미에서 국민들하고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피드백, 그 기자들하고 하는 거죠. 기자회견을 하면서 결산의 자리란 말이에요. 어쨌든 성과가 뭐 좋든 나쁘든 최악이든 진짜 간에 그거는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야. 어떻게 보면 협회가 아니 그렇게 입장문 발표만 하고 쑥 빠지게끔 협회가 그럼 컨트롤 그렇게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문제고 와서 기자회견 공항에서 인사하고 기자회견 해야 돼요. 거기서 엿을 쳐맞던 계란을 쳐맞던 간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의무예요. 그 국민들하고 태극기 달고 가서 하는 본인들이 그냥 사조직 만들어서 그렇게 가서 축구하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다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또 과거에 본인들 다 혜택도 받았잖아. 병역 혜택도.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는 그건 성격이 완전 다른 거라면. 그 의무야 의무 어떻게 보면. 와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인들이 오늘 분위기 안 좋으니까 행사 취소하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거는 협회나 이런 친구들이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네.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러려면 태극기 띄세요. 그냥 호랑이 팀으로 나가. 알아서 니네들끼리. 호랑이 뭐 홍명보스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 팀 알아서 무슨 대회 나가서 피파에다 허가 받아서 팀으로 나가든지. 태극기 가지고 하니까 뭐 무슨 은행이든 나이키든 뭐든 그런 데서 다 돈을 주는 거지. 호랑이 팀으로 가갖고 뭐 스폰을 해줘요? 다 그런 예산 2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집행해서 하는 것들은 다 국민들이 다 간접적 주주로서 이거는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결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집단이란 말이죠. 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협회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도대체. 본인들의 그 사설단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정신머리들이 이거는 도대체 지금 정신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협회가. 응? 저는 이번 월드컵 자체가 좀 신기해요. 뭐냐면 물론 홍명보 감독이 임명되는 과정부터 문제였고 그 이전에 크리스만 감독이 임명되는 과정부터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쭉 이어져 왔거든요. 물론 월드컵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월드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뭐 다양하게 노력을 해왔겠지만 우리 대표팀 월드컵 갈 때 이렇게 간 적 없어요. 전 도둑질하러 가는 건가요? 그리고 월드컵 끝나고 왔을 때 이렇게 온 적 없어요. 지금 도둑질하고 왔나요? 튀르키예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물론 튀르키예가 2002년 이후로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월드컵 올 때 팬들이 쭉 따라와서 계속 응원해 주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행사보다 더 큰 일이란 말이에요. 최근에 케이로스 감독이 인터뷰하는 부분에 대해서 케이로스 감독이 월드컵 본선 지주국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케이로스 감독이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참가국이 늘어나면은 축구가 아니라 돈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희소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희소성을 뚫고 들어가서 계속해서 월드컵 본선에 나온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특권을 들여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쟁취한 특권이지만 이번에 월드컵 나가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 감독이 이런 식으로 나 그만둬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건 팬으로서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감독이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는 이 자리는 정말 하찮은 자리야. 그래 연봉 20억짜리 굉장히 하찮은 자리야. 나는 그냥 던지려고 하면 던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홍명보 감독 입장문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지 생각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역시 예상한 대로 얘기한 부분은 자기 얘기예요.
일단 사과하고 나서 내가 감독으로서 한국 축구만 생각하고 한국 축구를 위해서 노력해 왔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 변명이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현 상황이라든가 이 패배에 아니. 대한 사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표 던지고 제가 책임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튼 뭐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최초의 월드컵이 94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니까 제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뭐 자세한 건 기억이 나지 않고 그 당시에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선수들의 골 세레머니예요. 이게 서정원이 요구했던 거, 홍명보가 요구했던 거, 황선홍이 요구했던 거, 요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그 이미지로서 기억이 돼 있는 사람이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얼굴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 감독도 했었고 2002년 월드컵 때도 워낙에 잘 또 영웅적인 활약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 분이 두 번째 월드컵에서의 실패를 하고 나서 퇴장하는 방식이 좀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감독으로서의 실패, 한국 축구로 레전드로서의 실패를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한국 축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그냥 냉담해지는 등 자체를 돌리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왕에 벌어진 일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뭐 축구협회 회장도 다시 뽑아야 되고 뭐 국가대표팀도 다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 조각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뭔가 수습을 해서 자 이게 우리의 회생 방안입니다 하면서 내놔도 사람들이 그래 뭐 니네 알아서 해봐 하면서 그냥 팔짱 끼고 뒤돌아서 서 있으면은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꽤 보여요. 저는 이게 무서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시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은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소준이 캐스터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의 무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체부에서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고 물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날 필요성이 있어요. 뿌리부터 바꿀 필요성이 있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대한축구협회의 행보예요.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 클린스만 감독이 사실 그 황금 세대를 데리고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한 문제. 그러니까 감독의 무능이 어떤 식으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미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감독은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대표팀 감독이 공석이다 보니까 U23 감독이었던 황선홍 감독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임시 감독으로 대표팀을 맡기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 못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인 감독 여러 후보가 논의됐다고 하더니만 홍명보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것도 불과 며칠 전 울산에 이끌던 홍명보 감독이 나 대표팀 감독 안 해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또 드러났어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무능했어요. 이건 너무 무능한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 경기 중에서 이 정도로 처참한 경기는 처음 봤어요. 남아공전은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경기예요. 그런 경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만두는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돌아올 때의 모습이라든가 모든 게 문제예요. 자, 제 얘기는 뭐냐면 홍명보 감독 문제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똑같은 일을 불과 4년 동안 2번 반복했어요. 아니 12년 전에 2014년도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실패한 감독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걸 계속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러면은 축구 팬들이 보기에는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신뢰가 있나요? 그럼 축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표팀 축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체코전 승리했을 때 한번 보세요. 월드컵 분위기 없다가 갑자기 확 불타올랐잖아요. 근데 남아공전 이후에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뭐 붉은 악마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나온 것과 별개로 대한축구협회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는 뭐 정몽규 회장이 그만둔다? 감독 바뀐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건 진짜 뿌리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가 그래서, 중요하죠. 지금은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건 다 알고 사실은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협회가 일단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몽규 회장이 공식적으로 사퇴를 해야 되고 또 60일 동안 회장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그 사이에 뭐 임시적으로 우리가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A 대표팀 감독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퇴, 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의 조직은 그러면 누가 그 부분을 진행을 시키느냐, 그렇죠? 그래서 상근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것인지 뭔지 뭐 어쨌든 지금 일단 순서는 있잖아요. 뭐 어떻게 지금 당장 근본부터 최영 장관이 뭐 바꿔야 된다. 뭐 말은 좋은데 네. 지금 당장 그걸 협회에다가 어떤 행정 절차를 밟기는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잡을 필요는 있다. 첫 번째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뭐 홍명보 감독의 문제 그런 태도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협회라는 성격은 사실은 그동안 어떤 기득권과 이익 집단에 가까운 성격이었어요. 사실은. 네, 맞죠. 네. 그거를 바꿔줘야죠. 아주 철저한 구조 조정이 사실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거의 기업으로 치면 이제 워크아웃 같은 네. 워크아웃.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밑에서부터의 조직에서부터의 위에까지의 연계도 없고 방만하고 조직 자체가 임원들의 어떤 체계나 방만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율적 예산 활용도 사실은 방만한 부분이 많고 무엇보다도 견제가 없다. 네, 견제가 없죠. 조직 안에서의 견제 장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글랜드 FA 저는 잉글랜드 쪽을 잘 아니까 잉글랜드 FA 같은 경우도 그 FA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사실은 조금 여러 이런 대한축구협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 해에 걸쳐서 사실은 조직이 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계는 그 데이비 휴잇이라는 의장이에요. 의장이 있어요. 이분도 뭐 비자나 이런 대기업에서 의장을 하시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경영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전체 조직을 총괄해서 관리, 견제, 감독하는 역할이에요. 이 데이비 휴잇 여자분이에요. 이 의장이에요. 의장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무와 관련된 마케팅 그다음에 경영적인 측면은 그 마크 블링엄이라는 전문 CEO가 있어요. 네. 그 CEO. 그래서 이렇게 체계가 나눠서 서로 견제를 합니다. 견제를 하고 거기 밑에 이제 축구와 관련된 완전한 실무 이런 부분은 또 축구 전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치면은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미야모토라고 2002 월드컵 때 주장, 일본 주장. 그분이 지금 회장이 됐죠. 그분 축구를 잘 알죠. 거기다 그분은 피파에서 피파 마스터 과정도 네. 통과한 분이에요. 그거 따내면 그거 되게 몇몇 소수만 우리나라도 이제 따신 분들이 몇몇 있긴 있지만 소수만 피파에서 하는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석사 과정 중에서 제일 윗단계 그걸 가서 그걸 따냈어요. 그 협회에서 어떻게 보면 키워오신 분이에요. 미야모토란 분. 그러고 나서 그분이 그래서 행정력이나 어떤 비즈니스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고 회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견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실무가 사실은 실무진이 축구를 잘하는 거기서 비즈니스 역량까지 있는 실무진이 디렉터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전문화된 CEO적인 영역과 축구적인 어떤 부분의 실무와 그다음에 그걸 총괄 관리하는 의장 이런 역할. 어떻게 보면 잉글랜드나 일본의 장점을 섞어서 조직을 어떻게 보면 체계화 시켜야 되고 완전한 구조조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조직은 계속 그러한 방만한 체계에서의 기득권 이익 집단이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바꾸려면 첫 단계 회장을 잘 뽑아야 된다. 회장.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당연하죠. 회장을 잘 뽑아서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견제를 이루게끔 만들면서 실무가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일을 적극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은 그 선을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축구는 이제 정치하고 분리돼야 되니까 피파에서도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러면 월드컵에 못 나간다. 제재를 받아서. 이게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현이 형이 얘기한 대로 자기들만의
세상을 안에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나눠 갖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익비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완전히- 먹는 이익비단이 된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제가 기득권이 보기에는 있고. 정치권도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물론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문체부가 강하게 감사 의지를 보여주면서 정치권도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회장 선거는 회장 선거대로 하고 내부적으로 뭐 부회장이든 누가 됐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이것을 구조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내부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반감만 표시하지 마라.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내부적인 사람들이 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사표를 던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변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이제 대표팀 감독이라든가 왜냐면 곧 또 아시안컵이에요. 그래서 대표팀 감독 뭐 선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부분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원래는 우리가 대한축구협회 얘기할 때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뻔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전체적으로 장기적이라도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비전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각 레벨별로 전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축구 이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현대 축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걸 공유하면서 동시에 발전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는 다 정리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성인 레벨에 지금 집중되고 있어서 월드컵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전히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각 레벨별로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그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MIK다 기술 철학 발표했어요. 실무에서는 사실은 뭐 외교 역할 하시는 분들 뭐 기타 등등 실무에서는 역할들을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뭘 만들어서 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술 철학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액티브하고 능동적인 축구.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 때도 우리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방향성 잡아놨기 때문에 벤투 감독으로 간 거고 벤투 감독이 꾸준히 우리의 능동적인 축구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해보겠다 월드컵에서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팬분들이 사실 벤투한테 열광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는 그 약간 언더독의 위치에서 월드컵 본선 나가서 1승 1패해서 어떻게든 16강 가서 이렇게 했지만 그때는 가서 그 대회 카타르 대회가 성공했던 팀들은 대부분 실리적인 운영을 해서 성공을 했어요. 대부분 정기 운영. 근데 우리나라만 우리 주도하는 축구를 했어. 그래도 역대 월드컵 중에 제일 우리가 빌드업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축구를 했어요. 물론 그런 축구에서 브라질한테 토너먼트 가서는 대패를 당했어. 대패를 당했죠. 그럼에도 박수를 쳐준 거야. 왜? 아직은 미진하지만 우리가 방향성은 잡았구나. 우리가 주도하는 빌드업 체계부터 만들었으니 그 다음에 더 개선할 수 있는 모델들로 쭉 나가자. 그리고 나서 뭐 협회가 MIK도 발표하고 뭐하고 다 좋아. 근데 그 다음에는 결국은 이 기득권, 이 집단이 위에져. 밑에서는 그런 거 해. 위에선 따로 노는 거야. 저게 심해요. 네. 위에서는 뭐 회장이 뭐 약간 이렇게 해서 클린스만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방향성과.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문제가 돼갖고 경기 내용이 뭐 전혀 연계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리고 잘랐어.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 일본하고 맨날 비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본은 93년에 J리그 출범 100년 대계 발표했죠.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야모토 감독 책에서 일본도 사실은 그 축구협회 조직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친구들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엄청 심했었잖아요. 그거 부분을 많이 쇄신해가지고 지금 바꾼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효율적이고 전문화되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서 지금 2050년에 월드컵 우승하겠다고 프로젝트를 또 새로 만들어서 가고 연령별로 초창기에는 J리그 출범할 때 가시마 안틀라스 위주로 해서 브라질 라인들 데려오고 뭐 이렇게 해서 브라질 쪽의 기본기나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기들 많이 쌓게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약간의 축구 방향성에 있어서 전술적으로 브라질이나 이런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스페인에 가깝죠. 그쵸. 그러한 왜냐면- 조직적인 운영의 틀을 밑단계 레벨부터 방향성을 잡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따로 놀고 위에가, 그러니까 여기 갈아야 된다는 얘기고, 정치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저변에 대한 문제예요. 저변. 일본은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 생활체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저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진화돼 있어. 그래서 걔네는 예를 들어서 등록팀 수만 봐도 우리나라 한 1000여 개 안팎, 일본은 15,000개가 넘어요. 15배가 넘는다고. 그리고 나서 교육 시스템 다음에 정치 쪽도 정책들을 보면 서유럽, 일본, 미주 선진국들 대부분 프로스포츠나 여가선용에 대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의 정책, 스포츠 정책이 정치권에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완전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트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권도 사실은 그러한 스포츠 정책에 대한 후진적 부분을 개선하고 마인드들을 쇄신해야 되고,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 정책 바뀌어야 생활 스포츠 저변이 같이 이루어가는. 사실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 투트랙, 교육이나 정치 쪽은 내가 볼 때 시간이 엄청 걸려. 엄청 걸려요. 엄청 걸리니까 이쪽 축구협회라도 조직을 일단 이쪽이라도 조금 더 후진적인 행정을 조금 일단 바꿔놓고 근데 가자는 그게 거죠.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얘기인데, 축구 저변의 차이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이 순간 축구 저변부터 늘려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점진적인 점진적인 그거 문제고, 일단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문제부터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해야 돼요. 급한 것부터 가야 그걸 된다. 하면서 이제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저변 확대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 우리가 얘기할 때 지금 이 순간 일본 축구의 플레이 보고 부럽죠. 부럽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점을 장점으로 또 바꿔가면서 팀을 강화시켜 왔어요. 그리고 뭐 지현이 형도 얘기했지만 초반에는 지코라든가 브라질 인사들 영향 많이 받고 브라질 선수 귀화시키고, 그래서 브라질 축구 영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패스 플레이 위주예요. 패스 앤 무브가 이루어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예전에 조금 더 거칠고 투쟁적이고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일본이 부러워했거든요. 예전에 일본 제1리그 관계자가 그 AFC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왔을 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우리는 K리그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스타일로는 그런 부분. 그리고 K리그에서는 물론 엘리트 스포츠지만은 그 엘리트들이 말 그대로 결정을 짓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벤치마킹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또 학교 축구 위주였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일본은 학원 축구가 완전히 뿌리 내린 상태고, 학교 축구의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변하려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끼리 해먹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조직은 고여 있으니까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밖에서 야 이거 고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못 들은 척하고, 야 이거는 우리들끼리 알아서 할 수가 있어. 아까 전에 지현이 형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대한축구협회 들어가시는 분들 다 자기가 뭔가 바꾸고 싶어해요. 그리고 일 진짜 잘하는 자원들입니다. 근데 위에는 이런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은 과거 축구인들이 와서 이 좋은 아이디어들 다 내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조직에 동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직 쇄신과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소준일 캐스터 지금 말 안 하고 지금 10분 동안 한마디 하십시오. 한마디 할 게 없어요. 아니 형님들이 너무 이제 열을 내면서 얘기들을 다들 하시니까, 뭐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 건데,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이상적으로는 저변 확대를 하고 뭐 생활 축구라든지 뭐 아마추어 축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쓰면서 뭐 같이 예. 그쪽도 노력을 해야 된다. 아, 그건 예, 하긴 예. 해야죠. 그러니까 해야 그런 건 돼. 해야지. 해야죠. 해야 돼. 그게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 맞아, 일본도 맞아. 엘리트 축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엘리트 스포츠가 있지만 그런 저변이 분위기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트 스포츠와 그냥 우리 애들 요즘에 운동 시키려 그래요? 학부모들이 운동 잘 안 시키려 그러죠. 왜? 생활 스포츠 문화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가. 거기다 입시 어린아이들 스포츠니까 교육에.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이게- 축구를 못 하게 만드는데.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엘리트 스포츠에서도 질적인 엘리트들이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사실은 엘리트로 먹고 산 거 아니야. 맞아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전쟁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전쟁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등록팀 수가 15배 많죠. 거기는 전쟁 물자도 15배 많다고 쳐야 돼. 만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엄청 많아. 그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어떤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도 좋아. 그리고 그 전쟁 장비들도 되게 현대화돼 있어. 근데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열세잖아 모든 게. 네. 열세인데 그 동안 진짜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님이 몇 명 나온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한국 손흥민 축구를 한국 축구를 보면서 항상 이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위기의 순간마다 뭔가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뿅 하고 나타나서 이런 분들이 어, 나와서 가끔 다 이제 바꿔주실 거야. 노량해전, 명량해전 이런 거 가갖고 다 이순신 해주실 장군님이 거야. 나와서 해조 축구로 싸워서 어. 이겨주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 한일전 이겨야 돼. 왜 못 이겨? 이게 사실 말이 안 돼. 전쟁으로 치면 사실은 그런 거잖아. 뭐 기계가 장비가 현대화돼 있어. 병력이 우수해. 우리가 뭐 작전이 우수해. 그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이겨. 못 이기지. 뭐 그거 갖고 싸워. 싸워. 뭘 다 싸워. 알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가 계속 얘기한 돼서 거예요. 얘기를 한 건데 그동안 그러면 뭐 한 걸까요? 협회는 뻗팅기고 있었던 거지. 그냥 기득권 이익 집단으로 뻗팅기고 있었던 거야. 왜? 누가 나와서 조금씩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박지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소수의 영웅들, 소수의 엘리트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줄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좀 개선시켜 준다 뿐이지 근본적인 방향성 자체를 틀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좋아져야지 영웅들을 키워가지고 이 영웅들한테 뭐 기대는 뭔가 해결 방식들, 축구들 이런 거는 근데 네. 대한축구협회는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실 벤투 감독 뽑을 때 그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크리스만이 등장도 안 했고 홍명보 감독이 다시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내고 실행은 하려고 뭐 이때니까 있긴 있어. 천안센터에도 있고 뭐 MIK 그래서 연령별로 무슨 프로그램들은 명함은 있어. 근데 문제는 위에서 이걸 그런 작용과 연계해 갖고 위에서 그럼 힘을 줘야 되는데 위에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지금 결과론 쪽이지만 아주 무능한 집단이 밑에 있는 조직과는 다른 연계되지 않은 그런 조직이 있고 상당히 방만한 뭐 여러 체계 임원 체계도 그렇고 뭐 방만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개선이 저는 그래서 절실하죠. 진짜 이번 기회에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 능력 있는 친구들이 대한축구협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조직 내에서 무언가 바꾸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조직에 동화되고 그런 느낌도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분리되어 있어요. 밑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좋은 의견 주더라도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고인물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대한축구협회를 바꿔야 된다는 공론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에서 윗자리를 차지하신 분들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사표 던지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꾸고 이거에 싶은 대한- 거는 진짜 다 공감을 하는데 회장을 잘 뽑아야 된다고.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회장을 뽑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내에서 뽑는 동안 조직이 멈추면 안 되니까 기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문체부에서도 감사 기능이 있다고 해서 감사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통해서 구조조정이 또 일어나고 그 가운데 투명한 회장 선거가 일어나서 회장을 잘 뽑자 얘기죠. 아니 지금은 그냥 회장 선거를 지금 정관대로 지금 체육회 정관을 바꿔야 이것도 조정이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강제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60일 내에 아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먼저 기존- 그만뒀을 거예요. 그러면 300인 이내에서 대의원들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매번 조금씩 바뀌지만 이원들이 그다음에 각 뭐 선수들 뭐 협회 뭐 그래서 그러한 이제 어떤 선거하는 사람들이지 투표인단들 중에서 네. 그리고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예전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후보가 나온다면 이거는 되게 실망일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글쎄 모르겠어. 나는 만약에 뭐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다면 그래도 아까 저 잉글랜드나 뭐 일본의 사례를 내가 좀 들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이상적인 조직은 정말 똑똑하고 건전한 생각을 가진 그 대기업 오너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데이비 휴익 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크게 관여하지 않지만 외교나 이런 영역을 맡으면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경영적인 측면을 감시 관리하는 어떤 조직으로 구조 조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고 사실은 이상적인 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얘기한 대로 CEO 체계, 전문 디렉터 체계 축구인은 디렉터 체계가 한 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서 조직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조직화시키고 실행시키는 단계. 그런 게 사실 이상적일 텐데 정부 쪽이나 내가 볼 때는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마 의사를 물어보는 정도겠지. 대기업 아니 그 중에서 뭐 좀 지금 좀 상당히 축구협회가 어려우니 만약에 정몽규 회장 이제 사퇴하고 6개월 동안 이제 선거가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이러한 조직의 스폰이나 이런 영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난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 맞아요. 그게 걱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와서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건전한 마인드로 정말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상적인 조직이 된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러면 과연 어떤 조직이 될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은 좀 궁금해지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감사 기능이 작용하는 그 가운데에서 뭐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 기능이 작용하는 그 가운데서 전문 CEO가 구조 조정을 맡고 그 가운데 이제 회장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협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이 좀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모두가 좀 눈을 치켜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뭐 서로 조금 충돌이 있겠지. 네. FIFA는 이제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지 그 마음은 부분을-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라도 강제로라도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네. 소지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협회에서 그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심는다든가 뭐 이러한 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제가 얘기한 건 지금 그 월드컵 결과 나오고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감사 기능이 돌아간다고 하니 문체부에서 그렇게 그건 한다고 이제 하니 감사 기능이에요. 네, 감사 기능이 어. 돌아간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감사 기능이 돌아갈 때 회장 선거라든가 이런 게 추진되면은 적어도 딴짓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일단 부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 일단 이 조직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도 또 뽑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조직이 있고 근데 감사 뭐 기능이 있고 감사 기능이라는 게 여기다가 회장 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300인 정도 이내에서 그 부정 선거가 없는지만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근데 뭐 어차피 투표하에서 결정되는 그래서 제 어. 생각에는 요 회장 선거라든가 요 기간 동안에는 이게 전문적으로 요거만 하는 분이 와서 좀 관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근데 진짜로 나는
이게 또 한 번의 제2의 축구인의 기득권과 이익단체가 되면 절대 안 되거든. 네. 또 다른 형태의 제2의 기득권과 이익단체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돌고 돈다는 거야. 얼굴만 아, 바뀌고 그럼 세력만 얼굴만 바뀌는 바뀌는 거지.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그 여러 각 지방에 있는 협회장 뭐 특히 뭐 지도자협의회에 같이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이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여러 부류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영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돼요. 이 판이 스스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기득권을 누리려고 이거를 갖다가 선택을 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다 망할 수 있습니다. 다 말라 죽는 그럼요. 거예요. 다 말아 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축구가 지금 예전에는 뭐 피지컬로 동남아 팀들은 좀 압도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또 부셔서 일본이 압도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났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체계가 계속 돌면 결국은 심지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팀 다 이제는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우리 팀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단계에서의 어떤 선수들의 기본기부터 해서 어린 선수들의 육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이번에 선거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축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당부드리는 거예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안 바꾸면 그러면 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거 판을 한번 이렇게 바꾸기가.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대승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승적으로 길게 보고 판단해 주시기는 바라는 것이 또 제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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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가 도박을 계속해 왔다고 생각해요. 감독 임명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 뛰었을 때도 그렇고 그냥 뭐 아니면 도다 하고 도박을 계속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부를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월드컵이라는 이런 큰 무대에서의 경기에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플랜이 철저해야 되고 그만큼의 그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조직이 문제였고 조직을 따라가 보면 회장도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게 진짜 나 축구계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기자 생활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럼 그동안 안 바뀐 거예요. 99년부터 사이트 만들어서 지금 떠들던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지금 얘기 하고 우리가 있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26년 지났습니다. 26년. 근데 최악의 순간 아이고, 최고의 진짜. 기회가 왔다고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간이지만 대한축구협회를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가 그동안 바꾸지 못했었던 정말 똑같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거에서 벗어나서 좀 더 건설적으로 우리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협회 갖고 그리고 축구 저변 확대하고 시스템 갖추고 그리고 경기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지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 취재할 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예요. 축구협회는 봉사단체예요. 봉사단체입니다. 그 나라의 국기를 걸고 그 나라의 축구 발전을 위해서 각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서 하는 봉사단체예요. 기득권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협회가 기득권 이익단체가 되는 순간 그 나라 축구는 거의 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인들이 축구 팬도 마찬가지지만 협회라는 이 성격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협회는 봉사 조직이에요. 같이 모여서 우리 축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 조직이 그게 정상인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변질되게 잘못 계속 운영이 됐던 거죠.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스노우볼들이 계속 구르고 굴러가지고 누구도 생각하기 싫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돼가지고 우리를 덮쳐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송영재 해설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이제 폐허가 거의 된 마당에 이 마당에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좀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열심히 돌려보면서 제대로 밑바닥부터 잘 쌓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 26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두 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예. 그러니까 향후에 내가 무슨 사이트 하고 있었는지 알지? 저 형보다 한참 어려. 저 형은 26년 얘기했지만 나 20년 안 됐을 거야. 몇 년 됐어요 그러면? 한 19년 도찐 300일? 비슷비슷하네 그냥. 아니야. 여튼 도합해가지고 한 40년 정도 되는 이 형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향후에는 이런 콘텐츠를 좀 안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우리는 쉴 땐 쉬고 긍정적으로 세계인의 축구 아닙니까? 세계인의 축제가 벌어질 때는 축제를 좀 다 같이 즐길 수 그러니까 있는.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예? 다른 산업 분야를 보세요.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인데 지금 여기 엄청나게 지금 후진적이고 미개한 이런 정상으로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정상으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상적인 정말 조직. 빨리 끊어야 돼. 저 형 이 얘기 시작하면 맞아. 나 이거 밤새도록- 얘기하면 나 또 한 시간 해야 돼. 끊읍시다. 끊어. 더 이상 좋은 얘기 안 나올 것 같고 여튼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에 비상대책회의 할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